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10월 말이 되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월배당을 하는 ETF들은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고 특히 이번 달 커버드콜 종목들이 아주 많이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달간 매크로 환경부터 체크를 해보면 이번 달도 미국 시장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2% 하락했지만 S&P 500은 1.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9% 상승하면서 이번 달에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코스피는 저번 달과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환율이 정말 크게 상승했거든요. 무려 65원 상승하면서 저번 달만 하더라도 1,300원 근처까지 내려가던 환율이 이제 다시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한 달 동안 환율이 4.9%나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환노출 종목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환노출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 달간 5%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한 달간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커버드콜 섹터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이고요. 10월 분배금을 보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 이번 달에도 142원을 분배하면서 지금 두 달 연속 140원 정도를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분배금보다 약 3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월 평균과 비슷하게 10월 분배금을 지급을 했으니까요. 국내 커버드콜 상품 중에 특별했던 종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수익률을 보면 일단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이 종목이 한 달간 6.1% 상승했더라고요. 궁금해서 포트폴리오를 찾아보니까 고려아연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유상증자 발표로 하한가를 맞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영향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한 달 수익률이 탁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도 3.8%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보합 근처에서 움직였는데 여하튼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성과가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은 여전히 퍼포먼스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네 종목입니다. 이번 달에 두 종목이 상장하면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은 네 종목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 마지막 코덱스 OTM 이 상품은 제가 지난번에 코덱스와 협업으로 한번 상품을 소개드렸지만 이제 커버드콜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라서 투자를 하는 재미를 선물을 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이 두 종목은 다음 달부터 분배금을 지급하니까 다음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두 종목도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종목은 한 달간 수익률이 7% 정도 나왔는데요. 환율 영향으로 5%, 그리고 나스닥 영향으로 2% 정도 상승했다고 보이는데 여하튼 이번 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 S&P 5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세 종목입니다. 마지막에 소울 이 상품이 상장하면서 이제 세 종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두 종목은 10월 분배금이 월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두 종목은 이번 달에 6.8%로 수익률이 동일하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5%, 그리고 S&P 500 지수의 영향으로 1.8% 정도 상승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커버드콜 네 번째 섹터이고요. 네 번째 섹터는 미국 테크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인데 여기도 이번 달에 두 종목이 추가되면서 이제 6종목으로 늘어났고요. 이번 달에 추가된 상품 중에서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이 종목은 첫 분배금으로 167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연환산을 해보면 연간 분배율이 18% 정도로 기존 상품들보다 분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몇 달 더 관찰해보면서 한번 성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번 달 분배금이 대부분 월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나왔지만 여기 중간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은 월 평균보다 약간 작은 133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네 종목 중에 빅테크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은 성과가 괜찮았는데요. 타이거와 코덱스는 한 달간 9% 넘게 상승했고 에이스가 7.1%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했지만 여하튼 최근 한 달간은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커버드콜 마지막 상품들입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종목들이고요. 여기도 라이즈 미국 배당 이 상품이 추가되면서 이제 5종목이 되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라이즈 상품은 첫 분배금으로 135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아마도 분배율 15% 정도를 목표로 상품이 설계된 것 같은데 타이거 미국 배당 2호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보다도 분배율이 더 높게 세팅이 된 것 같으니까요. 여하튼 다음에 이런 종목들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타이거 커버드콜 1호 상품은 최근에 월 중순으로 분배 지급일을 변경을 했죠. 저번 달에 분배금이 조금 적었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 달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68원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이 상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은근히 성과가 좋으니까요.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종목은 한 달간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약 1%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여하튼 달러가 올라가든 기초지수가 올라가든 결국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이번 달에도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길고 길었던 커버드 콜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섹터로는 배당 성장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친구들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총사이고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지난 9월부터 중간 배당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8월 분배금을 건너뛰었는데요. 그래서 9월과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10월 분배금이 월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노출되는 네 종목은 한 달간 수익률이 6.4%로 모두 동일했는데요. 장기간 성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니까요. 사실 이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퍼포먼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해지 되는 이 종목은 한 달 수익률이 1.1%로 환율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들도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사실 이 6종목은 자산 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배당하는 종목 중에서도 약간 인기가 없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하튼 6종목의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연간 분배율이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만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이 매달 64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연간 분배율이 8% 정도 되는데요. 다만 여기 주가를 보시면 9,575원이니까 분배금은 많지만 원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종목은 최근 한 달간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환율 효과가 5%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기초지수만 볼 때는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손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모두 20%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인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상품들입니다.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세 종목이고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매달 균등하게 61원씩 배당을 하다가 이번 달에 73원으로 분배금을 높였거든요. 기존 대비 12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정도를 지급할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소울이 47원, 코덱스는 30원씩 매달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ETF들이 저번 달에는 마이너스 5% 정도로 수익률이 아주 저조했지만 이번 한 달은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세 종목 모두 5에서 6% 정도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하튼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약간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작년부터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50%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 1년간의 성과를 보면 미국 종목들보다도 퍼포먼스가 더 뛰어난 상품들입니다.
자, 이제 배당 성장 마지막 종목이고요. 한국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타임폴리오가 10월에 280원으로 분배금을 아주 많이 지급을 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1년에 2번은 특별 배당 느낌으로 분배금을 평소보다 많이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평소보다 분배금이 약 3배 많이 지급이 되었고 연간 분배율도 8%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은 월 평균보다 분배금이 13원 적어진 37원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두 상품은 월 평균과 동일한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네 종목은 한 달간 1에서 2% 정도 수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가 한 달간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고배당주들이 코스피 평균보다는 약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는 한국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은행이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주식 소각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담고 있는 고배당 상품들도 앞으로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터인데요. 전체 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하는 상품들이고 10월 분배금을 보면 타이거 다우존스가 60원을 지급하면서 월 평균보다 21원 더 많이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월 평균 분배금과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미국 환 노출되는 종목들은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환율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간에 S&P 500을 환해지로 투자하는 상품은 1.2%였고요. 그리고 한국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마지막 상품은 한 달간 마이너스 1.7%, 그리고 6개월 동안 마이너스 4%이니까요. 최근에 우울한 한국 시장을 대변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터로는 리츠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6종목이고요.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위에서 네 번째까지가 미국 리츠이거든요. 미국 리츠들은 연 분배율이 4%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리츠가 8.8%로 분배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싱가폴 리츠는 약 5% 정도 분배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들 성과가 아주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부진했는데 특히 싱가폴 리츠가 마이너스 4.6%, 일본 리츠는 마이너스 3.5%로 미국 리츠보다 조금 더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 리츠는 최근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이니까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품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리츠들은 이번 한 달간은 퍼포먼스가 약간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3개월부터 1년까지 성과는 여전히 아주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월배당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상위권 성적표를 보여주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 리츠들인데요. 총 6종목이 있는데 6종목의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리츠 주가를 보고 있을 때마다 한숨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들도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분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 상품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은 7.9%, 그리고 코덱스 한국 부동산은 8.4%까지 분배율이 올라갈 정도로 리츠들의 주가 흐름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리츠들은 이번 달에 아쉬운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적게 떨어진 종목이 마이너스 4%,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마이너스 7%까지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주요 리츠들이 유상증자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주가 흐름이 약해졌고 또한 이러다 보니까 리츠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조금 암울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덕분에 배당 매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한국 리츠들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다음 달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기타 섹터인데 여기 솔 미국 배당채 혼합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이 추가되면서 이제 4종목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기업 등의 바이오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장해 있던 4종목은 10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종목은 최근 한 달간 모두 수익이 나왔는데요.
다만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수익률이 5% 미만이니까 환율 영향을 감안을 해보면 성과는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최근 한 달간 0.4%, 그리고 세 달간은 마이너스 3.1%로 주가 흐름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그동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품들은 모두 커버드 콜 상품들이 차지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이 상품이 한 달간 9.2%로 1위,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이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고요. 3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한 달간 7.1% 상승하면서 이 세 종목은 모두 한 달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수익률 베스트 3는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해외 리츠 세 종목이 랭크가 되었는데요. 6개월 수익률 1위는 에이스 미국 부동산 리츠로 6개월간 22.5% 상승했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6개월간 21.1%,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는 20.6%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저조했던 세 종목은 모두 한국 리츠들입니다. 플러스 K 리츠가 한 달간 마이너스 7%, 히어로즈 리츠 액티브도 마이너스 7%였고, 그리고 타리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한 달간 6% 하락했으니까요. 여하튼 한 달간은 내릴 만큼 내린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달은 조금 더 나아진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11월 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